야, 기관지 뭐 좀 다려 먹어라. 찍었어, 너 그 소리 잘라내느라고. 식도 역류 때문에 그랬어. 식도 역류가 돼? 네. 스트레스 받아갖고? 네. 애기 때문에? 와이프? 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66회 이작가야입니다. 흔들립니다. 인증입니다. 걸렸어. 걸렸어. 오늘 녹음비 내는 거야. 우리는 주식회사로 전환하면 안 될 것 같아. 잘 돼도. 쫓겨날 것 같아. 오늘 미세먼지 많은데 어떻게들 잘 한 주간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솔라는 또 오늘 또 뭐 갖고 왔어요, 또. 자랑하려고. 아니요. 영화 포스터 갖고 왔나 본데? 원네이션 포스터인데 자랑하려고 들고 온 건 아니고. 원네이션? 네, 받아가지고. 재밌어요? 원네이션이라면 여기서 그 네이션이 뭐 민족을 뜻하는 건가요? 예. 이거 빨리 줘, 예. 저 만드레이크 벽에다 붙이고 다니는 저 방에다가. 이거 제가 열심히 굿즈 예매해서 받아온 거예요. 그렇고, 이거 뭐 받으면은 어디다 뭐 집에다 그냥 막 싸나요? 아니면 그냥 막 어디 창고 같은 데다 이렇게 상자 같은 데 접어서 넣어놔요? 몇 개 이제 최신작들 중에 마음에 들었던 거는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좀 진한 것들은 리빙박스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참, 그거 또 공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집에 몇 개 좀. 네? 뭐 하려고. 그러면 저 벽에 영화 포스터, 연예인 포스터에 막 붙어있고, 케빈은 12살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케빈 방처럼 이렇게 돼 있나? 연예인은 없고 영화만 있어요. 그렇군요. 되게 잘 지냈어요? 한 주간? 한 주간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잘 못 지냈어요. 오늘 왜? 오늘 해고당했어? 아니요. 국민연금한테? 그게 아니라 오늘 늦잠 자서 일단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그건 좋은 일이야. 네? 그건 좋은 일이야. 네, 그래서 또 혼이 났는데 점심시간에 또 제가 이제 밥을 먹다가 뜨거운 물에 손이 데여가지고 지금 그래서 손에 저거 붙여갖구나. 네, 그래서 또 병원을 또 갔다 왔어요. 뭐 뉴마티스 있나? 뉴마티스는 치료도 안 되잖아. 메디폼. 그렇구나. 네, 그래서 퇴근도 일찍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럼 좋은 일,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네. 출근 늦게 하고 퇴근 일찍 했으면 2배로 이득 아니야. 병원비가 2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에이, 그 정도면 싼 거지 뭐. 미국 갔었어 봐. 200만 원 나왔을 거야. 그죠? 여기 화상 입은 데는 뭐가 좋나요? 메디폼. 네, 메디폼. 메디폼은 무슨 나무 뿌리에서 나와? 메디폼 나무에서 열린다며. 네, 그렇습니다. 만드래 한 주간.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그랬잖아요. 좀 하는 활동 같은 걸 좀 줄여야겠다. 정반대로 지금 너무 벌어진 게 많아가지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리 바빠도 일요일은 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요일도 못 쉬어가지고 좀 약간 멍한 상태예요. 계속 일주일 내내. 회사 일이에요? 다. 회사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회사 일이라는 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막구 시간은 그 시간을 얼만큼 밀도 높게 일하느냐 아니면 뭐 널널하게 일하느냐인데 그쵸. 그의 가외 시간에 중에 자기가 널브러져 있을 시간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멍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벌려서 바빴다면 지금은 한 30%는 좀 타이에 의해서 좀 계속 바빠져가지고 좀 멍해.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려면은 내가 볼 땐 방법이 한 가지인데 그 중에서 여자랑 어떻게 엮여야 그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안 되니까는 이걸 접질 못하고 이걸 펼쳐놓은 애초에 목적이 그건데 가서 내가 새로운 만남을 내가 여기서 이뤄야 된다. 근데 그게 계속 안 되니까 여기서 안 돼? 이거 하나 더 해볼까? 이것도 안 돼? 더 해볼까? 이 상태잖아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어디 남는 분 계시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남는 분이라니. 남는 사람끼리 하는 거지. 뭐. 나는 상관없는데 그분한테 실례지. 아니야, 자기 스스로도 나는 남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음 주에 할 영화에도 좀 관련된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고. 그래서 바쁘다. 바쁘다. 그러기 상태다. 그러기 상태다. 저기는 저는 저 확인해봤어요. 광화문? 광화문 교보문고 수도꼭지? 아니요. 못 갔어요. 영화 봤어요, 저. 뭐 봤습니까? 영화 더 페이보릿. 더 페이보릿? 다운받아서 본 줄 알았네. 아니, 다운을 지금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운받으면 불법 아닙니까? 선정 영화 아닌데 다 본 거 거의 처음 아니에요?
어땠어요? 멤버가 아니, 나 어땠어요가 아니라 네. 어떻게 봤어요가 그러니까. 궁금한데? 애가 이제 어린이집 가거든요. 가잖아요. 그래서 영어 지원? 네. 수요일에는 제가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여유가 이제 있구나. 등원을 시키는데 등원시키고 나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들러서 극장에 들러가지고 한 편 보고 들어갔어요. 와이프는 그 사이에 일하고 있고. 그렇죠. 몰래 놀고 본 거예요? 있고. 그 정도는? 근데 뭐 허락을 받긴 했는데. 아니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 받아야죠. 그럼. 네, 허락을 받긴 했는데. 아니 뭐야? 아니 괜히 숨겨서 일을 키우느니 차라리 그쵸. 먼저 말을 해. 아니 그걸 숨긴다 아니다의 개념 자체도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나 같으면. 근데 그걸 말 안 하면 숨기는 게 돼버리는 그렇죠. 혼이 지경이구나. 나죠.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죠. 혼이 나죠. 숨기면 더 크게 혼이 나죠. 영화를 보고 보고를 하면은 좀 덜 혼이 나고. 선조치 후보고는 그나마 좀 낫고. 네. 선보고는 더 낫고. 그렇구나. 그래서 뭐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조조라서 그냥 시간 맞는 걸 봤는데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진짜? 왜 결혼한 사람이 없어갖고, 몇 개.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만약에 길이죠. 와이프가 집에서 혼자 누워있는데, 네. 내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서 영화를 보고 왔다. 그래서 와이프가 2-3시간 동안 멍하니 또 기다렸다. 집에서. 이러면은 이제 나 영화 보고 좀 2시간 늦게 들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와이프대로 직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을 안 해요, 아직. 그럼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본인이 뭐 따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러 갔죠. 그러니까 어쨌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자기 볼일 보러 가서 일이든 뭐든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뭘 하는 것까지도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럼요. 저는 행복합니다, 아주. 그만하시죠. 조지 오웰인데. 그렇군요. 그만하고 영화 얘기를 합시다. 맞습니다. 저도 별 다른 일 없이 잘 있었습니다. 겨우내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서 달리기를 별로 못했는데 짧게만 했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풀코스에 도전해서 90%를 뛰었어요. 좀 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한테 풀코스는 5km란 얘기. 그럼 반가운 소식을 뒤로 하고, 자, 한 주간 본 영화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까요? 뭐 봤어요? 이스케이프룸. 이 사회 요즘에 어떤 현상 아닙니까? 지금 강남권이든 어디든 1층의 상가의 공실률이 엄청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지하나 2층 이런 데에 이제 업종들이 들어서는 게 방탈출 카페가 엄청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떤 영화 어땠어요?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그만큼 나왔어요. 기대 많이 안 한 만큼. 야, 이거 새로운 버전인데? 만들이 항상 2가지거든? 이거 기대 엄청 하고 봤는데 실망이었다. 아니면 기대 하나도 안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새로운 버전 나왔어. 기대 안 했는데 그 정도였다. 그 정도. 그걸 왜 봤어? 약간 시간 때우려는 것도 있었고 봤는데 기대 안 한 것보다 더 아래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만큼? 네, 그냥 그러면 욕도 못 하겠다 야. 평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예고편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스케이프. 큐브 딱 생각나요. 예고편만 봐도. 그리고 방탈출이니까 큐브처럼 죽기도 하고 하나보다. 그러고 이제 봤는데 뒤로 갈수록 약간 소우 같아져요.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 뒤로 갈수록 소우 같아져서 스토리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소우는 좀 세잖아요, 영화가. 근데 소우보단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소우 같은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망일 수도 있고 아이씨 약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단점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소우 같은 거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좀 가볍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소우보다 약한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더 이런저런 방 설정은 아이디어는 그럴듯한데 방 한 칸 들어갈 때마다 거기 펼쳐져 있는 나름의 특징 그런 것들은 흥미로운데 예를 들어 그것만 있구나. 그쵸. 그리고 아니 큐브가 당시에 그래도 신선했던 건 각 캐릭터마다 드라마가 조금씩 있어가지고 약간 퍼즐 인물들 간의 퍼즐 그런 재미가 살짝 있었는데 이거는 좀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려다가 안 나와가지고 설명도 잘 안 되고 좀 그래서 아쉽습니다. 봤어요?
아니요, 저 딱 봐도 재미없어 보여서 걸렀습니다. 맞아. 무슨 똥손이면서 뭘. 아니, 자기 감각을 믿어. 아니, 사실은 제가 이 이스케이프룸이 나오기 전에 이 비슷한 영화가 한 번 나왔었어요, 이미. 몇 년 전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조금 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혹시 면접 보는 거? 아니요, 그거 말고. 그래서 왠지 이것도 비슷한 류의 약간 그냥 시대가 지났으니까 조금은 몇 년이라도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나은 퀄이겠구나 해서 안 봤어요. 이게 뭐 이제 흔해 빠진 클리셰의 답습, 뭐 노골적인 후속작 예고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뭐. 그리고 아까 저 만드레이크가 말한 대로 세트 팀이 돈을 다 쓴 거 아니냐는 사람들의 그 의심을 받고 있을 정도로 세트 이외에는 뭐 볼 게 없는 상황 뭐 이런 비판을 좀 인터넷상에서 받고 있네요. 그래서 노튼 토마토 지수도 전문가 지수 48%, 네티즌 지수 57% 정도 되네요. 뭐 딱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망작인데 이 정도면 세트가 사실 중요한 영화 아닌가요? 제가 너무 기대를 안 했나 봐요. 그냥 안 한 만큼 나와서. 근데 이제 이런 류를 폐쇄공간 스릴러라고 좀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이런 영화 사실 많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근데 그중에 저는 좀 그래도 재밌게 봤던 건 실베스타 스텔론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오는 배에서 탈출하는 거? 네, 이스케이프 플랜. 그거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추. 네, 비추죠. 영화관 비추. 그다음에 비디오방은. 비디오방도 비추인 이유는 짧아요. 비디오방은 집을 포함한 뭐 얘기. 네. 비추. 네, 런타임이 짧다. 너무. 집에서 혼자 보는 사람 하여튼 뭐 다 비추다 이건. 네. 비디오도 비추, 영화관도 비추. 솔라 뭐 봤어요? 저는 어제 개봉한 따끈한 신작을 4편을 그냥 연달아 때려봤어요. 어제 쉬었어요? 아니요. 오늘 쉬었어요? 뭐. 오늘도 안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근데 어떻게 4편을 봐? 그러니까 그 전전날에 선개봉을 해서 한 편을 보고 그 어제 이제 3편을 일찍 퇴근해서 연속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속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오후에 3편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4편을 봤는데 어스를 일단 봤거든요. 어스 어땠습니까? 생각보다는 별로였어요. 생각보다는 별로였다. 그러니까 이 장르가 이제 어쨌든 간에 공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공포에 대한 막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포스터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포스터만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영화겠구나. 간만에 좀 무서운 영화를 보겠구나 하고 갔는데 약간 뭔가 메시지를 자꾸 공포영화에서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장르적 특성도 뛰어나게 살리지 못했고 메시지 전달도 조금은 애매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재밌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공포적 장르만 딱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추. 그거 아니고 겟아웃 재밌게 보셨고 이 감독 좋아하시면 추천. 겟아웃 만들었었고 이 감독이 토이스토리 4에서 목소리 역할 하시네? 이 감독이? 원래 코미디 배우 출신이잖아요. 예. 만드레이크 봤어요? 예. 어땠어요? 저도 어제 봤는데 저는 겟아웃 되게 재밌게 본 입장에서 뭐 당연히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일단 겟아웃보다는 떨어지고 좀 못 미치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영화 지금 이제 그 약쟁이가 아니라 문지기 약쟁이님 보고 싶습니다. 문지기만 빼고 우리 다 봤잖아요, 어스를. 근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을 했다가 지금 좀 하루 지나서 곱씹어 보면 맞아요. 이거 자체를 하나의 좀비물처럼 좀비가 이제 현실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냥 영화는 좀비다 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비물 혹은 종말론이라는 장르로 보자면 최대한 양보해서 설정에 동의할 수는 있는데 그래 뭐 이런 설정 오케이 거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정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동의해 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지금? 네. 좀 생각해보니까 동의는 돼.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스스로 설정 파괴하는 뒤로 갈수록 맞아. 스스로 설정 파괴를 하길래 무리수가 심하다. 판을 버려놓고 수습을 약간 못하는 느낌. 네. 심하고 그리고 이 감독이 그래도 그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무섭게 쪼였다가 좀 약간 웃겼다가 그거는 이 감독 주특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설정이 마음에 안 들고 설정 파괴하면 사실 우리가 보통 그런 영화를 망작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면 어떤 상황에서의 쫄깃함은 있었어요. 쫄깃하고 좀 기괴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연출력보다는 그 여자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연기야 뭐 또 대단했죠. 근데 이제 시나리오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설정 같은 게.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영화 안에서 보면은 무섭게 재밌게 볼 수 있어서 친구들이랑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겟아웃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너무 재미없었어요. 스릴 하나도 없었어요. 깜짝 놀라긴 했지. 보다가 이 영화에서 나도 졸았어. 오늘 봤거든요. 오늘 조조로. 사장님 죄송합니다. 한 10분, 초반 10분 지나고 나서는 깜짝 놀라지도 않았어, 이제. 저 내성이 생겨서. 그 정도였고, 거의 뭐 졸 뻔했고, 깜짝 놀라게 하는 거가 공포 영화에서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것만 있는 영화를 뭘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게 영화의 전부라고 하면 차라리 윈도우 화면 이렇게 떠있다가 갑자기 귀신으로 팍 나오는 그런 거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블루 스크린 뜨는 거. 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업 중에 갑자기 블루 스크린.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그거랑 뭐가 다른가. 차라리 그걸 보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기를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기도. 이 여성 흑인의, 자기는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편집의 문제인지, 연출의 문제인지, 좀 저는 어색하게 좀 느껴지고, 특히 그 남편 역할을 하는 배우의 어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살짝 떠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모터보트에서 혈투 끝에 물에 빠졌다 모터보트 뒷부분을 다시 오르는 장면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오르다 말고 걸쳐져 있어. 기다려. 뒤에 와서 덮쳐라 하고. 저도 그 생각했는데. 아이고 저 뒤에 물속에서 푹 나와서 더 덮치겠네. 딱 그런 자세로 기다리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군데군데에서 좀 지금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들고. 여러 가지 공포영화답게 상징과 은유 같은 게 막 숨어져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뭐 한쪽에만 다 장갑 끼고 나오는 것 같은 거는 흑표당 뭐 이런 거를 은유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어떤 억압받은 자들의 반란 뭐 이런 의미로서. 근데 그게 뭐 영화하고 뭐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냐 그거 잘 모르겠고 수습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화 결말에서 초반에 아이디어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따르는 그 그림자 세계가 존재한다. 어느 날 그림자 세계에서 뭐 어떤 사람들의 각성?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다루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막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왜? 그래? 약간 이러잖아요, 보면. 좀 무리수가 너무 심해. 무리수 너무 심하고, 거기서 첫째 딸 같은 경우는 어떤 육상 유망주?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뛰는 장면에서 보니까 달리기 더럽게 못 뛰어. 너무 못 뛰어. 자세가 이게 달리기 한 번도 안 해본 애 같은. 오히려 엄마가 엄청 잘 뛰더라고요. 맞아. 그런 게 하여튼 깜짝 놀라는 건 있는데 그게 다냐? 뭐 그것만으로도 나는 오싹하고 좋았어 하면은 점수 잘 쓸 수 있는 거고. 저는 그거 이외에 어떤 내러티브 상에서의 설득력을 좀 원했는데 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심지어 놀라는 장면도 없던데.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 갑자기 뭐 이제 띵 하면서 뭐 얼굴이 턱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좀 약했고. 그러니까 5분, 10분 정도만. 그리고 하나는 이 감독이 굉장히 이질적인 감각들을 좀 영화에서 잘 표현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기괴한 웃는 얼굴에 흐르는 눈물 같은 겟아웃 같은 데서도 명장면이죠. 예, 막 웃는 얼굴로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체와 그리고 정신 간의 괴리 이런 거를 보여주잖아요. 여기서도 좀 그런 장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그런 거의 일환인가? 음악은 어떤 긴장감을 쪼이는 삐삐삐삐 하는 뭐 그런 히치콕 같은 음악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아빠는 생뚱맞게 농담 따먹게 하고 있어. 나홀로 집에 이거. 그렇지. 나홀로 집에.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 너무 일질적이라서. 그래서 저는 별로였어요. 가장 기괴했던 장면은 가면 쓴에 불타는 거. 그거 완전 기괴하게. 이건 마음에 들었어. 그 장면은. 애를 조지다니. 괜찮았어. 그럼 금기를 깨야죠. 저는 에너미 앳 더 게이트를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이거 한 20년 된 영화죠? 주드로 나오는? 네, 주드로. 저기 레이첼 와이즈. 캡틴 마블 본 김에 이거 한번 봤나? 응?
아니요. 그냥 이거 뭐 왓챠에서 랜덤으로 돌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 랜덤 추천? 응. 그래서 그걸로 봤죠. 너 왓챠 가입했어? 왓챠 있잖아요. 그래? 너 가입했어? 왓챠 플레이어, 왓챠 플레이어. 아, 그렇지 않았어. 이 포스터가 별을 반개를 까먹었습니다. 포스터? 포스터 글자체가 글자체? 이거 옛날에 이거 뭐 옛날 삼국지 게임 글자. 워크래프트 1에 나오는 아니 귀여운데? 글자체가 돼 있어가지고 옛날 그 엠파이어? 그거 무슨 게임?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막 90년대 중후반 게임. 네. 어우 진짜다. 이거 너무한다. 그렇죠. 한 반개 정도는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시대의 트렌드. 그래서 근데 이 포스터에 속으면 안 되고 영화는 엄청 재밌습니다. 특히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누구냐 레이첼 와이즈가 엄청 예뻐요. 레이첼 와이즈는 대단하신 분이죠. 끝. 추천? 네. 추천. 이거 영화 길 텐데 이거. 2시간. 그치 2시간 11분 이거 봐. 이거 안 돼. 이건 난 이틀에 걸쳐서 봤습니다. 뭐 볼만합니다 이틀. 그렇지 드라마처럼 보면 되는데. 네. 이거를 보고 더 페이버릿을 봤거든요. 페이버릿. 네. 근데 레이첼 와이즈가 여전히 예뻐요. 레이첼 와이즈는 기승전 이쁨. 네. 멋있어. 짜세가 나 짜세가. 레이첼 와이즈는. 그렇습니다. 저기 솔라. 저는 또 어제 또 개봉한 거 아틱을 봤어요. 그거 재밌을 것 같아 보이던데. 괜찮아요? 영화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약간 이게 추천을 못 하겠는 게 영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재미없을 영화예요. 우리 매즈 미켈슨 형이 이거 개봉 아직 안 했는데? 개봉했어요, 어제. 어제 했어요? 네. 그래요? 이게 생존 영화인데 이제 대자연 북극이 일단은 배경이거든요. 대자연 속에 혼자 조난을 당해서 거기서 살아남다가 한 또 조난자인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이 여성과 함께 살아가려고 이제 약간의 탈출을 시도하는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보호소 같은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근데 대사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뭐 사각사각 소리만 나나? 눈 밟는 소리? 눈 밟는 소리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고요해요, 영화가.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연기를 워낙 잘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아예 하질 않아도 막 눈빛이며 뭐며 이런 걸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뭐 생존 영화들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다 조난을 당하게 되고 절망을 했다가 현실에 수긍해서 살아남다가 기적적으로 구해진다. 약간 이 플롯이잖아요, 대부분. 여기도 그렇긴 한데 약간 플롯을 뒤틀어서 중간에 결말 부분을 빵 터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는 약간 그런 식의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 상업영화 좋아하시면 비추천. 어떻게 매즈 미켈슨이 혹시 또 잘생기게 나오나요? 아니요. 되게 처절하게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처절해도 섹시해. 얼마 전에 은퇴한 로버트 레드포드가 찍은 조난 영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4, 5년 전에? 바다에 배 타고 나갔다가 조난당해가지고 구명정 위에서 혼자 표류하는 등장인물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화가 있는데 All is Lost네요, 제목. 거기도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이건 양호했네. 막 이런 것만 계속 나와. 그리고 등장인물도 없지. 로버트 레드포드와 한평 남짓 고무 구명정이 다이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로버트 레드포드 입술이 점점 탈수에 의해서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내 방광도 쪼그라드는 느낌이다 이런 걸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그런 긴박감이라든지 이런 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아틱. 긴박감은 없어요. 이건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뭔가 이제 재난 영화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대중의 재난 영화가 많잖아요. 자연재해에 의한 다수의 영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여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얘는 상처를 입어서 말을 2마디 하나? 영화 내내? 거의 그냥 계속 잠들어 있어요. 이 여자애는. 근데 이제 혼자 당한 조난이 더 무섭다라는 것과 인간이 정말 조난을 당했을 때 무서운 것은 뭐 이런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나 혼자 남았다라는 고독감이다. 이런 걸 약간 더 많이 보여주는 그런 류의 영화예요. 생존기라기보다는. 그렇군요.
오리즈 로스트랑 비슷하네요. 어느 분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분이 이 영화의 감독 이름이 너무 폭력적이다 라면서 3.5점을 주셨는데 감독 이름이 조페나 감독의 폭력적인 영화였네요. 추천 비추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개인적으로는 추천인데 객관적으로 약간 객관이 어딨어 객관이. 상업성으로 보면 비추천. 대중적이지 않다. 네, 대중적이진 않은 재미없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결정 내드리죠. 1시간 38분 추천. 만드래. 라스트 미션. 이거 뭐 저번에 이 작가님이 얘기했으니까 뭐 짧게 빠르게 넘어가자면 귀여운 꼰대. 귀꼰. 넘어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이 할아버지가 맛집 찾아다닐 때 참 귀엽잖아요. 마약 배달을 미국은 거의 뭐 횡단하다시피 해서 배달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맛집들을 이렇게 막 들려. 샌드위치 집. 너무 귀여워. 어떻게 봤어요? 짧게 한번 봤다며.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막 너무 약간 진부하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저는 뭐 많이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꽤 재밌게 보고 이 정도면 나왔는데. 저는 이런 주제의식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가정 뭐 이런 거. 근데 가족 간의 뭐 어떤 영화 자체는 재미있어요. 추천할 만한데 뭐 극장에서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 거. 너 뭐 있어? 아버지와 이토상. 그거 아말감에서 했는데 어땠어요? 우에노 줄이 나오는 거. 네. 아버지와 이토상. 우에노 줄이가 일단 엄청 예쁘고. 말해 못해. 우에노 줄이 진짜 천재 같아. 천재. 얼굴 천재. 분위기 천재. 그리고 릴리 프랭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치. 존경해야 되죠, 우리가. 약간 천의 얼굴이잖아요, 그분도. 네. 연기도 연기지만 이 사람이 제가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일본 이 사람 만화가인가? 미술 전공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약간 일본에서도 천재로 통하는 그런 약간 르네상스적 인물처럼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연기도 잘하고 뭐 그렇게까지 여기까지 패키징 됐으면 음악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겠죠? 뭐 확인한 바 없으나 음악도 아마 할 거야. 여기에다가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머리가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릴리 프랭키랑 외모 바꾸라 그러면 바꿉니까? 아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은 모든 걸 주지 않아요. 무슨 추천. 이것도 해체된 가족, 현대사회에 해체된 가족의 실황 중계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이 나는 자식들하고 같이 안 살 거야 하면은 왜 같이 안 살아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할 것만 같은 우리들의 본 모습, 속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짝 들춰서 너네 이렇잖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영화죠. 근데 뭐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우에노 줄이만 보이는 영화입니다. 네. 만드레 송곳니 란티모스의 송곳니. 이게 평론가들한테 송곳니 근데 뭐 어차피 이제 볼 수도 없는 영화인데 뭐 이거 뭐 욕한들 칭찬한들 뭔 소용이 있어? 뭐 평론가들한테 이제 대체적으로 좋은 평을 받는 영화인데 저는 그 별을 다 빼버리고 싶어요. 김혜리 3.5, 이동진 4. 저는 너무 재미없게 봤고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어렵지 않아요. 뭐 누가 봐도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를 이제 어떤 가족의 형태로 보여줬는데 되게 냉소적이고 은유적이면 평론가들은 점수를 높게 주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꼈고 맞아요. 그런 평론가들을 함부로 믿지 말자 결심한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네. 어떤 면이 좀 재밌었어요? 이게 약간 그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 사전 지식이 있이 봐야 되는 영화들이 간혹 있잖아요. 영화 안에서 설명이 안 돼서. 근데 약간 이 영화가 그런 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가 그리스 사회인가를 빗대어서 하나의 가정으로 만든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그냥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것도 흥미롭고 약간 이것도 기괴하잖아요. 보면 영화가. 그래서 그런 것도 흥미롭게 좀 봤었대가지고. 봤었대? 네, 봤어가지고 나름 저는 괜찮게 봤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도 봤는데 이거 특별전이라서 하는 거더구만요. 네, 맞아요. 저도 그때 다시 봤어요. 란티모스 감독의 초기작인데
그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를 관통하는 특유의 스타일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옛날 무명 시절부터 영화를 이런 식으로 찍어서 지금 이제 자본이 투입된 상업 영화에서도 그 스타일을 잃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란티모스 감독의 어떤 옛날 사진첩을 한번 들춰본다? 어린 시절 사진첩을 한번 본다라는 느낌. 그 정도 의미가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고, 란티모스 감독 하면 영화 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그 우스꽝스러운 건지 진지한 건지 알 수 없는 댄스 장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무미건조한 섹스씬 같은 거? 딱딱한 건조한 섹스씬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폭력 여기서는 송곳니를 부시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의 자기 스타일이 이 사람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거 정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그럼 영화로는 재미있었냐? 이제 영화 존나 지루해. 그래요? 저 되게 흥미롭게 봤지. 난 너무 재미없었어. 너무 지루해. 그 화면 때깔도 옛날 영화기도 하고 또 저예산 영화, 완전히 저예산 영화, 독립영화라서 화면 때깔도 옛날에 우리 주말의 명화 어린 시절에 보던 그런 때깔이에요. 화면 때깔이. 그래서 좀 그거부터가 일단 좀 약간 현기증이 난다는 느낌이 있고, 영화가 이게 뭔가 좋은 영화, 이거 훌륭한 영화야 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주지만 왜 훌륭한지 잘 모르겠어서 함부로 별점을 깎기도 뭐하고 함부로 많이 줄 수도 없는. 많이 주면 왜 많이 준 거야? 설명 좀 해줘. 그러면 설명을 못해. 깎으면 저런 예술도 모르는 새끼. 그래서 이거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이 정말 관객을 엉거주춤하게 만드는 영화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 가족들이 부모의 억압 속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제대로 잘 말을 들으면서 살기는 싫은 그 엉거주춤한 그 상태에 놓여있던 것을 관객에게도 느끼게 해주려는 심산이 아니었을까로 한번 포장을 해봅니다. 포장하면서 별 반 개를 더 줘서 저는 이제 2.5예요. 2.5면 나는 그냥 평균치예요. 평균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못 보니까 극장에는 이미 어디서 봤어요? 이거? 극장이요. 이거 어디 극장? 명동역. 그러니까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네, 시내 라이브러리 특별전 할 때. 거기서밖에 안 하잖아 이거. 이미 그것도 끝났어. 그래서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란티모스 감독의 극열 팬이다 하시면은 이미 봤을 테고. 페이버릿 때문에 봤어요, 저도. 이게 막 영화 내에서 그 성기 노출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나오니까 보기 싫더라고 좀. 보기 싫어. 그런 거 벗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저는 또 악질 경찰을 봤어요. 악질 경찰. 이거 진짜 보다가 진짜 스크린을 부셔버리고 싶은 영화였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19년 최고망작? 아니요. 최고망작은 아직까지 언니고. 그 19년 영화인가? 네, 19년 1월 영화고 그거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이 영화만 놓고 보면 딱 그냥 맨날 나오던 범죄물이에요. 범죄 액션 좀 들어간 그런 장르물인데 여기에 혹시 이거 보셨어요? 네, 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세월호를 꼈잖아요. 네. 여기서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그게. 이게 세월호 자체를 다루는 영화가 나온다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상업 영화에서 이걸 다룬다는 게 얼마나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도 알겠는데 다 하다 말았어 이거를. 그래서 사실 영화에 세월호 얘기를 싹 다 빼도 이 영화 다 진행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네. 약간 세월호를 껴서 심파팔기를 하려고 했나라는 생각까지도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또 들고, 그리고 이 감독이 이제 이런 우리 같은 그 어른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미안하다, 죄책감이 든다, 사죄한다라는 마음을 여기에 녹여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걸 하다 말아버리니까 이거는 이도저도 아니게 약간 이런 세월호 사건을 언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티켓팔이를 위한 목적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경찰도 악질 경찰인데 너무 찌질하지 않았어요? 악질이니까. 아니 별로 악질 같지가 않았어. 악찌질. 응. 최악의 찌질에서 악질이죠. 응,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이름값도 못했고
갈 방향도 자기가 양갈래로 범죄물인지 뭐 세월호를 다룰 건지 뭐 이도저도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그런 좀 어정쩡한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별로로 봤어요. 저기는 만드레는 어떻게 봤어요? 우리 수능 배울 때 배운 단편 소설 중에 성난기계라고 기억나세요? 성난기계? 네, 한국 근대 소설. 전 수능 볼 때 그거 안 배운 것 같아요. 성난기계. 90년대생이시라 다 모르시는구나. 네, 그거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의사가 주연이에요. 근데 이 의사가 되게 속물 의사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당연히 치료 안 해주는 속물 의사가 좀 차가운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부부가 왔어요. 아파서. 이 와이프를 빨리 치료를 해야 돼. 지금 치료 안 하면 목숨이 위태위태해요.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치료하려는 의지를 안 보여요. 뭐 수술하려면 돈이 드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 의사가 점점 열이 막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의사가 진짜 너무 화나가지고 남편한테 막 뭐라 그러고 간호사한테 수술 좀 준비하러 막 그런 식으로 끝나요. 이게 근데 한국 그 단편 소설 중에 하나인데 저는 성난기계 일단 경찰 버전이라고 봤고 이 전체 뼈대는 그러게요. 거의 똑같네. 네, 악질 경찰. 근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최초 그 상업 영화에서 세월호를 다뤘잖아요. 최초 맞잖아. 상업 영화에서는 세월호 다룬 게 그 최초인데. 세월호 코드를 쓴 영화들은 꽤 있었죠. 아, 그죠. 있죠. 코드는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막 그 상업 영화 중에 극영화 중에서 있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대놓고 하는 거는 그래서 조금 놀라웠는데 그 대부분 이거 역시 지금 뭐 거의 지금 막 내리고 있고 대중한테도 좀 욕먹고 있고 표점이 별로 안 좋은가? 네, 평론가들한테도 욕먹고 있고 2.5 정도 되고 박평식 평론가는 돈 없는 상업질 뭐 장사 속 이랬나? 이러면서 별 1개 주셨던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악평 대부분 평이 악평인데 그 악평들은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저는 보고 딱 그 영화 딱 끝나고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좀 감독의 어떤 진정성? 진심이 저는 느껴졌고, 네. 감독이, 세월호로 돈 벌어야지?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감독, 얘는 원래 액션 영화를 찍는 감독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세월호에 좀 접근했다고 보고, 근데 이제 너무 안 맞잖아요. 범죄물이랑 세월호랑 연결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안 맞는데, 저는 이 감독의 최선이라고 보고 좀 위안이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나 엄청 욕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반박할 마음은 또 없어요. 그럼 충분히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걸 좀 조사해보니까 그 세월호 유족 중에 몇 분이 보시고 되게 그 위안을 또 받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꼭 막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전 믿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네, 저는 추천. 극장 추천? 네, 극장 추천. 극장 추천. 극추. 여기는. 저는 누가 사줘도 안 봐. 보지 말라 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하다 말았어요, 영화를. 그래, 저도 봤는데, 저도 이거 추천은 못 하겠고, 저도 비디오로도 안 볼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세월호, 부분이 빠져도 영화가 전개되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거든요. 세월호라는 소재가 이선균이라는 저질 형사가 각성하는데 어떤 하나, 기폭제가 되는, 계기가 되는, 요소로 쓰이잖아요. 뭐 충분히 다른 걸로도 뭐 이용할 수 있었죠. 뭐 자기가 부려먹던 그 끈앞을 그런 애들이 죽거나 뭐 또 그런 일련의 사건을 몇 가지 더 넣어서 뭐 각성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뭐 세월호를 써야 됐나. 근데 뭐 세월호가 그런 대참사였기 때문에 상업영화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저는 충분히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뭐 상업적으로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욕을 먹는 것과는 별개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지. 근데 별로 세월호랑 영화가 잘 이렇게 녹아들지를 못한 것 같아요. 세월호라는 게. 그러면은 영화가 내용상 이렇게 좀 스토리가 부실하고 각 등장하는 소재들 간의 유기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영화에다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냐? 그건 또 아니잖아. 좋은 마음으로 찍었다고 좋은 영화인가? 그건 또 아니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그냥 뭐 재미없는 오락 영화다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화려한 액션을 다루는 이 감독이 이름이 뭐죠?
이정범? 이정범 감독이 아저씨에서 얼마나 화려했어요, 액션이. 근데 여기서는 액션이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현실적이죠. 누구야? 이성균 같은 경우는 두드려 맞는 장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최대한 좀 어떤 오락성을 좀 자제하고자, 어떤 선정성을 자제하고자 했었나 봐. 네, 세월호를 소재로 쓰는 만큼. 글쎄, 그게 꼭 좋은 선택이었을까? 영화가 이렇게 나왔을 것 같으면. 약간 이도저도 아니었다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성균을 2번 죽여요. 한 번 총 맞은 채로, 그거 너무 싫어. 막, 안 죽고 막, 숨이 끊어질 듯 말 듯 하면서 막, 객석에 있는 고등학생들, 장학금 받으러 온 고등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미안해, 어쩌죠. 나 그 장면에서는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거기서 차라리 끝났었어요. 거기 주제의식 거기다 다 넣은 거 아니에요, 감독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촌스럽고, 너무 별로야. 이성균이 욕조에서 익사 직전에 깨부수고 나와서 빤스하고 메리아스만 입고, 처단한다는 게, 그게 뭐야? 세월호 선장이 빤스하고 메리아스만 입고 지 혼자만 살자고 나가지 않고 어른으로서 할 일을 했었다라면, 그러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겠냐. 이성균이 여기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이 정신을 똑바로 만약에 차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그 장면에서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은데 너무 상징적으로 너무 노골적이고 좀 하나도 세련되지가 못했어. 막 보는데 막 창피해갖고. 욕조에서 막 이빨 빠지잖아. 욕조에서. 그것도 너무 침몰의 약간 메타포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리고 욕조 물 마개는 왜 이렇게 안 열려? 그거 살짝만 건드려도 맨날 모욕하다가 발끝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열려갖고 물 쪽 빠지는데 여기서는 막 이빨이 빠지도록 잡아당기는데 안 열려. 하여튼 그런 거라든지 좀 안 붙어요. 그리고 한번 죽었으면 나 그건 좋더라고. 악당을 일거에 망설임도 없이 그냥 쏴 죽이는 거는 야 그래 이거 하나 좀 새롭게 가네. 좋아 했는데 거기서 이성균이 안 죽었어. 막 총 맞고 안 죽고 안 얘기 다 하고 그러면 그래 그래서 주인공 죽었냐? 다음 장면에 살아나서 또 재판 받아요. 그러면서 또 공원에다 대고 또 얘들아 미안해 이거 한번 또 하고 왜 참 거기에서 제 화가 터졌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변호를 하자면 전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동의해요. 기본적으로 말은 동의한데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넷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일부는 이런 얘기 나오면 아직도 세월호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볼까? 안 보죠. 아니 그러니까 보다가 액션 영화를 기대하고 보다가 낚어서 모르고 봤는데 낚어가지고 세월호가 있었던 거지. 액션 영화를 기대하고 봤다가 이제 세월호를 계속 이제 중간부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일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왜 함부로 다루나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영화에다가 왜 철진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이 쉽게 노골적으로 표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감독은 그런 사람들한테 좀 화가 나 있다 이런 것도 저는 좀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오히려 좀 위안이 됐어요. 이 영화 그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근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럼 영화를 좋게 평가를 해줘야 되냐고 한다면 또 그건 또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건의 큰 사건이잖아요. 어쨌든 됐던 간에. 근데 이런 거를 다루려면 좀 더 면밀히 이런 각본이라든지 연출을 조금 체계적으로 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있지 않아야 할 사건을 계속 조명을 해주는 건 너무나 좋은 현상인데 이걸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는 뭘 다루든 잘 만들어야 돼요. 뭐든지. 그건 당연히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피해자도 많았던 사건인 만큼 또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왜 아직도 이렇게 해?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던지려면 영화를 조금 더 잘 다듬어서 내놔야 됐었지 않았나라는 좀 사실 아쉬움이 좀 큰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못 만들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도 엔딩 이성균의 와이프가 뼈다귀 먹고 있는 베트남계 조폭들한테 호통을 치잖아요. 근데 걔네들 원래 무서운 조폭애들이잖아. 그건 좀 전형적으로 봤어. 그거 뭐야? 아줌마가 막 뭐라고 한다고 애들이 막 쫄아가지고 조폭애들이. 그리고 거기서 이 베트남 새끼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인종주의를 드러내고 있고 나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 마지막 엔딩이.
이성균 성대모사나 하면서 마무리하죠. 뭐 할까? 야, 문지기.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민망하네요. 뭐야, 지금. 영화를 다시 본 느낌인데요. 나 지금 못 들은 걸로 할게. 이거 삭제합시다. 제가 가끔 코 맹맹할 때 이성균 목소리라고 듣는데 지금은 코가 정상이라.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왜 남자분들은 다 자기가 이성균 목소리 닮았다고 성대모사 할 수 저는 있다는 닮았다고 거예요. 생각 안 해요. 난 소리를 나는 생각 안 해. 나는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얘는 창의적이라 그래, 아니, 내가. 다 그렇더라고. 코 맹맹할 때 약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좋습니다. 문지기 뭐 있어요? 너만 의사요? 저 영화 봤죠. 초콜릿 도넛. 초콜릿 도넛 봤습니다. 초콜릿 도넛. 네. 어땠어요? 어떤 내용이고 어땠는지 간략하게. 준비를 안 했는데 이거는 안 했으면 하지 마. 안 했으면 억지로 하지 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남자인데요. 성 정체성은 여자인 거예요. 성 정체성 트랜스젠더네. 네, 트랜스젠더죠. 트랜스젠더인데 밤무대에서 쇼댄서로 살아가는 알란 커밍 배우. 헤드윅 같은. 네네네네.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옆집에 사는 다운 증후군 소년을 걷어가지고 그 아이의 엄마가 뭐였죠? 마약이었나요? 마약으로 감옥에 갔는데 미국이면 마약이지. 네네. 미국이면 마약이죠. 그래서 그 애를 걷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양육권을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의 또 남자친구가 검사인데 이제 그 둘이서 남자인 친구 아니면 애인. 애인이 이제 법정에서 막 다퉈가면서 양육권을 빼앗아 오려는 양육권을 가지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가 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를 못하고 너무 홀대하고 학대를 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걷어가지고 우리 둘이서 같이 키워보겠다 하는 건데 이게 시대가 약간 옛날이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가족? 이런 관계를 비정상으로 본 거잖아요. 이상이 있다. 애를 잘 못 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법정에서 막 다툼을 하는데 엄청 답답하면서 재밌는 제목이 뭐라고요? 초콜릿 도넛. 초콜릿 도넛. 도넛이 아마 그분이겠죠? 초콜릿이 그분이고. 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랑 초콜릿으로 된 도넛이. 아니, 초콜릿은 윌리 윙카하고 네. 도넛은 베스킨 던킨이라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꼭 요거는 내가 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있어요? 더 길티. 저 그래, 그럼 하나씩 해봐. 만드레부터. 골방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게, 골방 안에서만. 내용이 뭐냐면은 경찰 교환원인데 주인공이 경찰 교환원 911 받는 사람. 근데 이제 원래 경찰 교환원은 아니고 원래 현장에 잘 나가던 경찰이에요. 원래는 현장에서 뛰다가 무슨 사건으로 법정 출두를 해야 되는 약간 징계성으로 그래서 사무직으로 전환된 교환원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요거 막간에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무직으로 시켜준다면 더 좋아하잖아. 그쵸. 근데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무직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싫어한단 말이야. 완전 불명예.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그 현장직에 대한 대우가 훨씬 좋대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 현장으로 나가려고 한대. 도넛도 공짜잖아요. 도넛? 공짜로 줘, 막? 이거 김영만법 여기 적용해야겠네, 여기도. 그래서 맨날 그 경찰들이 도넛 들고 있는 사진이 경찰한테는 도넛이 무료로 제공이 돼서. 선의로 그런 거야?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게 원래 처음에는 선의였는데 그게 약간 제도처럼 바뀐 그럼 걸로 국가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나? 아니, 근데. 전표 이렇게 하나 써주고 나오고, 뭐 이렇게.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죠. 암암리에 그냥 정해진 규칙 같은. 관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도넛은 많이 못 먹으니까. 영화 초반에 이런 대사는 나와요. 이제 주인공이 누구랑 통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 일부러 지원해 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해요. 거기가 우범지대인가 보다. 현장이? 시카고 한복판이라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얘가 교환원인데 이제 누가 납치된 거예요. 통화를 하다 보니. 근데 그 전화가 막 끊기고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얘가 교환원의 입장만으로 교환원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바꿔주는 사람 같으니까 뭐 다른 용어가 없을까? 긴급센터, 접수원? 긴급센터 상담원? 접수원. 접수원?
그 교환을 실제로 하는데. 교환을 해? 그래? 계속 교환원. 그럼 이 사람 경찰 아니고 전화국 직원 아니야? 근데 교환이라고 하기엔 조금 약간 애매하고. 근데 아니 그 교환이 맞잖아요. 제가 교환 그 현장한테 얘가 연결해 주는 게 원래 얘 미션이잖아요. 원래 그 사람을 현장하고 연결을 했죠? 아니면 자기가 아니 자기가 전달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전달. 접수원이 맞는 접수지 그러면. 아 근데 교환은 교환은 누구 바꿔주세요. 그래서 누구 바꿔주고 이게 교환이지. 통화하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중간에 경찰한테 연락. 그 사람이 교환원이고. 아 그럼 접수원? 네, 얘는 신고센터의 접수원이죠. 그럼 접수원이라 해요? 오케이. 접수원. 근데 이 접수원이 연결만 해주고 하면 자기 임무 끝이잖아요. 현장 경찰들에게 이 사건을 알려주면.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 납치된 사람이 정보를 많이 못 줘가지고. 그래서 얘가 그 룰에 어긋나게 이제 단독적으로 납치된 사람을 구하려고 막 여기저기 막 전화하면서 하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그 극적 스릴은 사실 좀 기대보다는 좀 약했고 막 좀 이렇게 스릴이 예를 들어 폰보스 같은 정도를 바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골방 안에서 대사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장이 막 눈앞에 펼쳐져. 우리가 추리소설 읽을 때 상상하잖아요. 그 방이나 이런 공간을. 나도 모르게 막 내 눈앞에 공간을 막 상상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아이디어 괜찮았다. 그리고 이게 덴마크 영화인가? 그렇죠. 그쪽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성 영화 측면에서도 괜찮았고, 요거 추천드립니다. 딱 봐도 저의 산인데 정말 잘 만들었어. 상영 시간이 1시간 28분으로서 이건 뭐 강추죠.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1시간 30분 이내에 어떤 재미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게 얼마만큼 이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 뭐 소감을 좀 짧게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더길티요?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화계에서 한참 핫했던 그 개봉미정 영화가 이 영화예요. 그렇어요? 영화계에서 핫했어요? 네. 되게 핫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네. 여튼 개봉미정이라고 해서 엄청 핫하게 막 그런 개봉미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인기 없을 것 같아서 개봉이 안 될 것 같아서 개봉미정이라고 일부 사람들한테만 약간 시사회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니, 개봉할지 안 할지 저기 반응 보고 우리가 결정하겠다 해서 시사회를 여는 건가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아예 안 정하고 그냥 개봉미정이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왜 또 더 궁금증을 유발하게 돼서 그래서 개봉하게 된 영화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흥미롭고 재밌었다. 네. 1시간 28분. 완전 추천. 완전 추천이랍니다. 맷두리언, 이분 자주 언급되네. 이분 한번 모셔야 되나? 맷두리언이라는 분이 3.5점을 주면서 청각은 버드박스처럼, 머릿속은 셜록처럼, 관객은 콰이어트 플레이스처럼 이라고 하셨네요. 어우, 딱이다. 괜찮은가 봐요. 이거 한번 보고 싶네요. 이것도. 좀 바빠갖고 못 보겠네. 그래서 뭐 이거 꼭 내가 이거 해야 돼. 딱 그러면 한 줄 평씩만 할게요. 제가 개봉작을 말하려고 지난번에 너무 없어가지고 다 보고 왔거든요, 거의. 일단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 그 미국의 두 번째 대법관의 다큐멘터리식 영화인데 이 영화는 약간의 페미니즘을 다루는 듯한 영화인데 굉장히 다큐멘터리 영화치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복. 전보는 전복. 그 전복 뒤집어진다? 아니요. 덤보. 아, 덤보 맞아. 덤보는 엄마 이름이지. 아, 맞아. 그 덤보는 한 줄 평으로 얘기하자면 팀 버튼의 색깔은 흐려졌고 영상미는 좋지만 역시나 현실성 떨어지는 동화 이야기. 이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네. 예, 그걸 실사화한 거예요. 실사화는 좋았어요. 그리고 돈은 생각 없이 보면 재밌지만 돈. 류준열 나오는 거. 돈. 제 발음이 많이 안 좋은가? 아니, 나만 못 알아들은 거 보니까. 생각 없이 보면 굉장히 그냥 그럭저럭 봐줄 만한 오락 영화이지만 생각을 1이라도 하는 순간 재미없어지는 영화고요. 아니, 그거는 영화 감독이 의도한 바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돈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전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연출한 겁니다. 그렇게. 네. 우상은 대사의 자막이 필요한 영화. 아, 잘 안 들려요? 네. 그래? 후시 녹음을 안 했나 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잡음이 너무 많아요, 영화상에. 네, 이렇게 한 줄 평씩. 제가 그 우상 제작사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우리 녹음에서도 노이즈 제거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거든요. 연락 주십시오.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만드니까 뭐 있어? 한 줄 할 거? 더 와이프.
더 와이프. 빅 아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랑 좀 전체적인 스토리는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빅 아이즈에서 남편은 진짜 쌍놈의 새끼고 착취만 하다 끝나요. 근데 더 와이프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와이프, 이 여성의 이 아내의 감정이 되게 복잡하다. 그러니까 민정이 있지. 네, 착취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좀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거기에서는 착취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성이 원해서 결정한 일이니까 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필요하니까 감수하고 약간의 윈윈. 근데 이제 나중에는 되게 속상해하잖아요. 그럼에도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커밍아웃은 또 안 하잖아요. 남편이 죽었어도 이렇게 고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미운정 든 거야.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되게 복잡한 마음을 그렸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아카데미 이 사람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했어요. 네, 그 생각이 좀 말을 안 해도 그 눈빛. 처음에 그리고 할아버지도 잘했어. 할아버지가 잘했죠. 처음에 했던 말들이 나중에 사연이 밝혀지고 나서 왜 저랬는지가 이제 좀 이렇게 알게 될 때 연기 잘했네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짧게 퍼미션을 제가 무리해서 어제 봤어요. 어제 에무 시네마 광화문 쪽에 있는 에무 시네마. 네. 에무 시네마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독립 영화관인데 거길 가서 이제 봤는데 비독점적 다자연애 그 폴리아모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뤘는데 그래서 소재 재밌겠는데 하고 봤는데 스토리는 나쁘지 않은데 이 영화의 가장 큰 패착은 완전 미스캐스팅. 그러니까 여주인공은 되게 매력 있어. 남자 주인공도 괜찮아. 주인공 둘은 괜찮은데 여주인공이 만나는 남자들은 뭐 괜찮아. 호대 괜찮은 남자들인데 이 남자 주인공이 만나는 여자 둘이 있거든요. 잠깐 만나는 여자. 아유, 말 조심해라. 아니 근데 이거는 저랑 같이 그러니까 저 옆자리에 있던 여자분들과 그 부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부들도 되게 반응했어요. 야, 조심해. 영화 퍼미션을 보면은 제 말에 다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이거 너무 미스캐스팅이다. 근데 여주인공은 대단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주간 오늘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은 얘기를 영화들을 나열해가지고 이게 과연 저 편집 후에 어떤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되긴 한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죠 뭐. 또 다른 도약을 또 모색해 봐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대로 다 뱉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예, 다음에 봐요. 안녕. 솔라였습니다.